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최근 흐름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다행인 점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이 382 라인을 뚫어주나 싶었지만 저항을 맞고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행히 어제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튀어오르면서 위에서 마감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1차 상승을 6월 달에 만들었을 때 이후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미리 적용해 드렸었죠.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이 상승이 나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그 퍼센티지를 소수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가 빠진 라인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처음에 조정을 받을 때 382 라인에서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었지만 8월 중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비트코인 캐시도 함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618 라인에서 지지를 만들고 이후에는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도 그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382 라인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조만간 시장에 반등 재료가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돌파 이후에 이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지 박스권을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도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의 흐름이 이어가 주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시장, 이 노동시장 데이터와 그리고 가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이 금리 이슈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가장 기대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보와 뉴스들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 얼마에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전일 미장에 영향을 줬고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고용시장, 노동시장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화요일 날 먼저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8월 구인 건수가 960만 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전달보다 그리고 시장의 이번 달 예측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공개됐던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 8만 9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15만 3천 건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였고 이 전달 증가폭이었던 18만 개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21년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둔화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발표된 두 가지의 지표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예측치를 상회해도 지금 시장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게 연준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연준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할지 견고하다라고 판단할지 생각이 다 다른 상황인데, 이 지표들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면서 혼란을 야기했고 그만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도 이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성은 또 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더욱더 불안감이 커졌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는 건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보합세로, 약보합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이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일 미장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예측치처럼 16만 3천 건 정도로 전달보다 낮아진 수치가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게 다시 한번 반등 재료가 돼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이게 국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장기 채권 금리가 5%를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더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금리 이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은 데에는 9월 FOMC 이후에 고금리가 장기화 우려 커지면서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긴축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0년 만기 국채는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위험자산, 당연히 가상화폐, 코인들이 되겠죠. 이들이 서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하려면 이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와 주면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달에 다음 달 FOMC 회의 때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은 11월 달에도 동결할 거라는 예상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9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이날 같이 공개됐던 게 점도표라는 게 있죠. 연준의 18명 위원들이 올해를 마치는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을 그 위치의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합친 걸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현재 금리에서 이 중간값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한 번의 더 인상, 추가 인상, 베이비 스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사실 11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해도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고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뉘앙스, 이런 발언이 나와준다라면은 9월 달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시켰지만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대로 금리를 인상시킨다라고 해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지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경제 지표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죠. 추가로 고용시장 데이터들도 연준이 참고하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어떤 스탠스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판단하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카톡방에서 제가 잡아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건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겠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모든 이 신청 건들은 그 승인 기한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했던
이 신탁 전환 신청을 했던 돈나무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가장 거물급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코인 시장에 반등을 만들어냈던 블랙록은 3월까지로 기한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당연히 블랙록이 되겠죠. 월가에서 가장 거물급의 기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9조 달러가 넘을 만큼 가장 큰 자산 운용사지만 그 외에도 이 배경에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바로 현재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도 바이든 행정부, 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라도 가장 먼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월까지 연기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승인하게 되면 아크와 함께 1월 달에도 충분히 블랙록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물급 블랙록을 포함해서 피델리티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재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이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최대한 평균 단가는 낮춰 놓으면서 보유 물량은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어떤 종목에서 이런 작전이 들어가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이 오더라도 그 수익률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카톡방 운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안심하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